안녕하세요. 네, 되게 조금 뒤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좀 뒤로 와도 좀 뒤로 오면 다 보여. 응. 됐죠? 내가 안 나오나? 됐다! 이러면 됐네요. 여기 선생님 이쪽으로 오고 내가 이쪽으로 오고. 그쵸? 자, 됐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직 안 나오네요.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인스트럭터 김재입니다. 자, 에어서울 지금 한참 면접 중에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 면접이 지금 시작돼서 한참 면접을 보고 계실 텐데요. 많이 힘드시죠? 그러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는 오늘 좀 색다르게 변신해 보려고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머리가 좀 네. 길었는데 이제는 봄이 아니라 여름을 가고 있어서 좀 머리를 잘랐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페이스북인가 봐요. 네, 페이스북. 요즘 페이스북이 필요할 때만 정보를 가져가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옛날에는 참여율이 제일 높았는데 확실히 인스타그램이 높네요. 참여율이 바로바로 그러네요. 즉시에 저랑 친구인 친구들 다 연락이 이제 가는 건가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이 많이 좀 딜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딜레이 되고 있다고. 아직도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 네. 굉장히 지금 떨리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처음 면접을 보는 친구들은 네. 또 어떤 질문 나올까? 그쵸. 항상 고민이 아마 어떤 질문이 나올까? 이게 음. 여러분들 아마 제일 큰 고민이고 또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이런 게 지금 아마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질문이 좀 나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 좀 어려웠는지 이런 거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오늘도 라이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면접 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자, 면접을 많이 보았다면 페이스북에서는 썸업 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하트를 좀 날려주세요. 자, 면접 잘 보았습니다. 이미 면접을 보았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하트를 좀 날려주시고 페이스북에서는 썸업 좀 해주세요. 요즘 확실히 페이스북은 조용히 해요.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트가 드문드문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에어서울이랑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본 사람이 적은 것 그런 같고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볼 친구들이니까 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은 좀 어렵다 하는 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거 질문 중에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좀 적절한 질문이고 조금 이런 질문은 좀 대답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거. 이거는 좀 되게 많은데요. 특히 오늘 면접 질문 중에서는 그 유니폼에 대한 자신의 의견 가장 쉬운 문제죠. 그리고 지원 동기도 있고요. 그리고 기내식 추천하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기내식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어떤 것들을 또 추천하고 싶은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그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지금 당장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쵸. 왜냐면 예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빔밥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비빔밥이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항공사 비빔밥을 하고 있는데 비빔밥을 추천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가 이렇게 그렇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는 그 항공사의 기내식 정도는 승무원으로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좀 이런 거 좀 이거 자주 묻는 질문이구나 라는 거 좀 확인해 보신 게 있으세요? 네. 최근에 본 영화랑 책 추천하는 거랑 그리고 영화 네. 캐릭터나 책의 주인공의 자신을 비유한다면 누구에게 비유할 것인가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건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영화 캐릭터에 자신을 비유해라는 질문은 사실 그렇게 흔한 질문은 네, 아니었어요. 맞아요. 보통은 책 읽은 거 아니면 영화 본 것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거 그러면 감명 깊었던 거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감명 깊었던 것만 어떤 부분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줄거리를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왜 그것이 가장 감명이 깊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더 본인에게 와닿은 것이 있는지를 좀 설명하면 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네. 영화 본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면접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못 봤습니다. 최근 제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는 바람에 어머. 최근에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 네. 근데 들려오는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네. 혹시 예상이라도 하세요? 그럼 하나도 본 게 없는 건가? 그거 없다고 한 거예요. 면접관 앞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최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떨까요? 뭐 너무 급해서 이제 너무 바빠서 그런지 뭐 얘기를 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얘기했더니 면접관님의 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문화생활 좀 하세요. 면접장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문화생활 좀 하십시오. 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을 하지 않는 미개 지금 받은 게 그쵸. 조금 어떻게 억울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평소 영화나 어떤 책 같은 경우는 문화인이라면 뭐 어느 정도는 책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많이 네. 읽는 거가 아닌 걸로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영화 정도는 좀 보았으면 좀 어떤 이야기를 보았는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영화를 못 봤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거리를 준 거예요. 최근에 본 영화가 무엇이고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면접관님도 본 거야. 그래서 면접관이랑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그냥 뻥 찬 거죠. 뻥 찬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좀 얘기 좀 해주려고. 좀 이 친구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에 들었으면 오히려 어려운 질문은 안 하고 안 하죠. 네, 쉬운 질문으로 좀 가볍게 우리가 말하면 일명 부드럽게 좀 넘어가려고 그쵸. 했었을 텐데 본 적 없습니다. 기회를 정말 뻥 차버린 친구. 네네. 안타깝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유튜브는 오늘 녹음은 안 되는 건가요? 유튜브도 아직은 안 되는군요, 여전히. 그런가 봅니다. 아, 유튜브도 네. 다음에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에 좀 저장한 거를 이렇게 유튜브로도 좀 올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게 좀 아직까지는 기술의 부족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아, 하트! 뭐 재밌어서 하트를 좀 해주신 건가?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할 수 있는 대답, 할 수 있는 질문에는 좀 정성껏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네. 뭐 문화생활 뭐 얘기를 하고 또 뭐 영화를 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쉽게 다가온 건데 정말 아주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 서비스는 정말 싫지 않아요? 네. 좀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하고 승객이 물으셨는데 안 됩니다. 하고 얼굴 완전히 그냥 철판 깔고 정말 정색하면서 얘기하면 사실 그분에게 그쵸. 어떤 걸 부탁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질문했을 때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질문이 어렵건 쉽건 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아니면 그냥 단답형으로 뭐 못 봤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정성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무성의하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혹시 그런 친구가 이 중에 있었더라면 다음에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질문 하나에라도 정성껏 대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면접본 중에 좀 어려운 거나 좀 이런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었으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제 거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우리 꼬치SM, 김지SM의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도 그게 안 보여요. 눈을 보고 있는지. 자, 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뭐 들어온 거 없나요? 네, 좀 내가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 받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금방 말을 한 것 때문에 또 한 번 더 연결해서 말을 하자면 읽은 책이나 영화는 굉장히 많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묻고도 있는데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금방 답을 못하면 스트레스는 그냥 참는 걸로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한다고도 뭐 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 방법도 없거나 아니면 조용히 자기 시간이 없다고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인으로서는 오히려
혼자서 좀 조용하게 명상 같은 아니면 개인의 시간이 굉장히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저도 비행을 굉장히 오래 13년을 했지만 굉장히 바쁘잖아요. 시간 안에 모든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만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을 삼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풀더라도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읽은 책이거나 아니면 영화 추천은 아마 경험상에서 우러난 질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네, 시청 중입니다. 그게 시청 중인 떴군요. 네. 뭐 맨날 쳐다보기만 하고 계셔서 질문이 없어요. 적어주세요. 아니면 친구가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친구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래서 이 질문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뭐 질문이 또 뭐 어떤 게 들어왔는지 한번 또 볼까요? 아까 뭐 또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 재밌는 거 한번 얘기를 할까요? 제가 금방 전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빵 터졌습니다. 아니 보통 승무원들한테 묻잖아요. 승무원들 여러분들한테 묻잖아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네, 스트레스 받으면 화내죠. 사실 화내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동굴로 들어가든지 동굴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든지. 그런데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번에. 네. 좀 되게 새로운 질문이었어요. 이게 에어솔 질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에어솔은 좀 이제 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새로워요. 네, 질문 내용은 승객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이게 네. 면접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승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계신 고객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막 저희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아까 뭐라고 할게요. 궁금하시죠? 자, 나가십시오. 밖에 환한 공기를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비행 중에 문 열고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오세요. 하고 저는 농담 삼아 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재밌죠? 안 재밌나? 아까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분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신입 승무원들이 어떻게 승객이 화가 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이거 구별조차도 사실 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 승무원이 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승객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스트레스를 네. 받은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재치 있게 또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저처럼 얘기하는 친구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쐬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자 기내에서 비행 중에 기내에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넌센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좀 타이항 그때 다녀왔잖아요. 네. 타이항공 승무원 체험교실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교관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비행 중에는 압력 때문에 안에서 바깥으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제 내려오면 네. 기압 차이가 거의 이제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을 수 있는데 사실 비행 중에는 높이 뜬 상황에서는 기압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안에서 바깥으로는 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농담이에요, 정말. 여러분 진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전혀 없겠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그 사우스웨스트라고 미국 항공사가 있잖아요. 그 항공사에서 이렇게 방송문이 있습니다. 방송문. 그래서 어떤 방송문이냐면 자, 기내에서 흡연을 하신 분들은 저희 기내에서 담배 흡연을 금지되어 있으니 자, 날개 끝에 가셔서 담배를 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문에서 좀 재치있고 재미있게 이게 방송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화가 났잖아요, 이미. 근데 좀 화를 풀게 하는 방법도 없을까? 나가실 수도 없는데 좀 맑은 공기 좀 쐬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한번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그 항공사의 담배 금연 방송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되게 잠깐이라도 좀 웃으셨나요? 자,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정답은 없어요. 맞아요. 선생님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평소에 네. 저는 노래를 들어요. 노래 노래. 들으면서 걷습니다. 밖에 나가서.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 네, 산책. 산책한다. 그럼 보통 저녁에 좀 하시겠네요, 저녁에? 네, 저녁에 하죠. 그렇게 누가 스트레스 가장 많이 주나요? 스트레스? 제 자신이 저에게. 아, 진짜? 네. 내 자신이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목표치가 높은가 봐요, 선생님. 네, 제 성격은 좀 뭐든지 좀 정확하고 100%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늘 불만족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네, 꼭 불만족이면은 또 세상을 살기가 좀 저는 어렵죠. 되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그래도 좋죠. 오늘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 80%라도 하자. 그러고 나서는 후회는 안 해요. 그리고 내일 혼나더라도 오늘 쉬어야 돼. 되게 단순해요. 좋죠. 내일 혼나더라도 오늘 좀 쉬자.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80% 정도면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치가 높은 것보다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도껏 마무리만 잘하자. 그럼 스트레스를 그렇게 안 받는 것 같아요. 좀 받아도 좀 쉽게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스트레스 받으면 청소합니다. 저도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설거지하는 거 좋아해요. 생각 없을 때. 우리 집에 자주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난 청소하는 거 좋은데 제일 싫어하는 게 설거지예요. 청소는 무조건 깨끗하게 보이는데 설거지는 또 이 미세한 작업이 또 남아있고 물길질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답을 할 때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나 아니면 정형화된 대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또 현대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사실 기내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치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승무원도 그렇고 승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구 한 년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 이제 가보셨으니까 선생님 중국 어디 있다고 그러셨죠? 전 난징, 남경에 있었습니다. 남경. 네. 자, 남경 보통 비행 몇 시간 비행하신 것 같아요? 비행 타고 몇 시간 정도 가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그러면 같습니다. 꽤 긴 거예요. 보통 북경도 뭐 1시간이면 가는데 자, 뜨는 거 10분, 내리는 거 10분. 그리고 그 사이에 기내 판매랑 기내 식사까지 다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승무원들은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승객 모두에게 다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중력을 얼마나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목표를 못 이루었어. 만약 예를 들어서 승객이 밥을 못 먹었어. 이게 컴플레인에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승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못 먹어도 괜찮지 않나? 내리셔서 맛있는 거 드십시오. 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좀 다른 거죠. 선생님 기내식보다는 내리셔서 북경에서 더 맛있는 베이징떡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모자르면 뭐 콜라나 음료수라도 좀 빠르게 대체하고 아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같으면 이제는 하도 요령이 붙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아마 신입은 또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세요. 승무원들이 이렇게 못 드릴까봐 기내 판매도 못할까봐 또 방송에 못 맞춰서 또 안전 체크도 못할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데 승객도 생각해보세요. 뜨자마자 막 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드십시오 집 넣으세요라는 건지 넣으세요라고 하는 건지 해치어라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먹다가 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한 종류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사람만 이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승객으로서도 짧은 시간 안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야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 빨리 먹어 치우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가 서로에게 주는 그런 감정의 싸움이 또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만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 게 보다는 비행시간, 주어진 비행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 승객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좀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법을 고객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뭐 쇼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있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당장 우리 승객을 웃게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사로잡힌다면 그쵸. 네, 그냥 바로 뭐 그 자리에서 노래해드리겠습니다. 뭐 춤을 춰드리겠습니다. 뭐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승객은 그렇게 해서 행복해할까? 그리고 그쵸. 정말 웃을까? 그러니까 만약 이게 또 대상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아유 우리 손녀, 아이고 나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쇼를 해주네. 이쁘다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처럼 20, 30대 자 에어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타시는 비행기는 아니잖아요. 20, 30대 아니면 30, 40대 어르신들이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이 했다고 했을 때 과연 더 만족하거나 아니면 기분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을까? 이런 것도 아마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한다면 과연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지 않나요? 자, 그래서 능수능란하는 것보다는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 질문이 왜 들어왔을까? 그리고 정말 이분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그 승객의 화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고 행동을 해야지 잠시 잠깐 에어서울의 뭐 서비스 뭐 어떤 밝음 화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러분 앞에서 막 웃고 떠들고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도 좋을까요? 자, 그래서 진짜로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아마 어느 항공사나 계속 나오는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함부로 그리고 너무 쉽게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또 저의 생각입니다. 자, 하트. 네, 또 서머. 날려주세요. 네, 서머. 네.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가 또 질문을 하나 네. 했네요. 뭐라고 질문했나? 눈 좋은 우리 선생님께서. 네, 전액 면접 기출 질문 중에 노인과 임산부와 아이 중 먼저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구할 것인가? 이제 비상 상황에서 노인, 임산부, 아이 중에서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쵸. 노인이 우리 아버지면 저는 노인을 먼저 구합니다. 네. 임산부가 제 동생이라면 제 동생 먼저 구할 것 같고요. 아이가 내 아이라면 마지막으로 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순간적인 선택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조금 자기에게 맞춰지겠죠? 이것도 사실 정답은 없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제가 제 아이라면 마지막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 저는 승무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남을 구하는 거에 먼저 좀 했는데 아버지가 오래 사셨어도 저는 어떻게 보면 비친 거가 있어서 아버지를 먼저 구할 것 같고 제 동생이라면 수용할 것 같아요. 임산부라도 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습니다. 저보다 젊어요. 저보다 젊으니까 임신했겠지. 그래서 걔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뭐 우리 튜브를 하더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는 아버지를 구해놓고 하더라도 아이는 몸이 가볍고 또 제가 반드시 수영장에 보내서 수영을 미리 배우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몸이 가벼우니까 제가 아버지를 구해놓고 있어도 충분히 저 따라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먼저 구하고 임산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 아이라고 하면은 제 아이로 해서 세 번째를 구할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전에도 좀 그런데 그 상황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케이스를 만들고 대답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꼭 승무원들 면접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네, 어떠한 질문이죠. 상황을 제시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좀 잘못 걸려든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듣고 제가
근데 그 상황 중에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음. 이라고 전제를 깔고 가신다면, 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루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 학생이 질문한 건가요? 금방? 네. 그러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도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즉석이죠. 거의 뭐 생방송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고요. 뭐 어떤 좋은 대답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뭐 만족하십니까? 저 또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네요. 아, 네. 네. 집안일 중 제일 하기 싫은 것 같은 제일 하기 싫은 일이랑 일이 무엇이냐? 예, 그리고 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트 날려주셨어요. 고마워요. 자, 하트 괜찮아요? 대답 괜찮았어요? 제일 좋은 건 자기 케이스로 네. 말을 하는 게 좋고 그게 너무 억지스럽지 않으면 좋겠어요. 면접은요,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옷을 입어도 엄마 옷 입으면 오히려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의 유행한 옷이라도 내가 나한테 맞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똑같아요. 외운 거를 잘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게 대답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억지스럽게 막 어떤 말에도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 제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라도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질문 혹시 선생님 보셨어요? 또 한 가지는 승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어렵다고. 네. 승무원으로서 자질. 하시네요.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익히셔야 되는데 그 자질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을 했어요. 그거 한국 우리 직업방송에서 제 이름 최지연을 검색하시면 그 where 누가 승무원 될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 where를 꼭 보셔라 여러 네. 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where에 그 승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가 제가 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50분 가량 되는데 유튜브에서 면접의 여왕하고 저 최지연 면접의 여왕 검색하시면 그곳에서도 where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말씀하시면 아마 충분히 승무원에게 필요한 자질론적인 거 말할 수가 있고요. 항상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하기 싫은 뭐 집안일이요? 네, 집안일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하기 싫은 거 말씀하세요. 그리고 왜 그런지 그리고 이걸 좀 더 내가 하기 싫지만 잘하기 좀 평소에 다시 좀 잘하기 위해서 자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죠. 네, 그냥 편하게 정말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꼭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설거지가 가장 하기 싫습니다. 나 아까 그랬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거지 하기 싫은데 설거지 그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니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누가 해주지도 않아. 아니 뭐 설거지 안 한다고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방 청소 안 한다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게 그쵸. 아니잖아요. 죄식처럼 네.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는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또 잠깐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싫어하는 거를 물어가지고 또 대답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여러분들 갈등 상황을 제가 다 알아요. 그렇죠. 이거 괜히 말했다가 또 이상한 거 아니야? 괜히 뭐 싫어하는 거를 말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집안일 중 하기 싫은 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저예요. 저 보세요. 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솔직합니까? 네, 인스타 뭐 하트 뿅뿅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에서도 썸업 좀 해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부정적인 질문이거나 이렇게 싫어하는 게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저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완벽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없다니까요. 나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 없어요. 왜 그러세요?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은 거죠. 아까 처음부터 얘 뭐 하트가 장난 아니네요. 자연스러워야 된다.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된다. 누가 요즘에 물 흐르는 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라 그러는데 아무튼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싫은 대답.
아니면 부정적인 대답, 아니면 이건 나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솔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솔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면을 써버리죠. 떨어지는 거예요. 안녕. 안녕.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맞아요. 솔직히 저는 아까 설거지 중에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 컵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립스틱을 묻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씻어도 돼요. 꼭 그걸 묻혀야 돼. 응? 우리가 말하는 펑펑 묻히든지 묻혀야 돼. 그리고 꼭 하다 보면 요 속에까지도 깔끔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물때가 남아. 특별히 우리 옆에 우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물통 보면 저걸 하려면 어떻게 되죠? 속에까지가 들어가기 쉽지 않아. 이게 속에까지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속안에가 정말 깨끗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더러워. 우유를 담았어. 우유국 푸스레기 우유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좀 화가 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깨끗하지 않아서. 난 열심히 청소했는데 우리 엄마가 야 누가 한 거야?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그래서 싫은 거지. 그렇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거라서 저는 청소가 설거지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트 뿅뿅이야. 엄청 많이 웬일이야. 나오네요. 엄청 나오네. 썸업 좀 해봐. 페이스북도. 우리 꼬치선생님도 하트 좀 날려 봐. 자,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 또 들어왔네요. 오늘 한 친구가 아시아나항공 실물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네, 1번으로 봤는데 1번 떨렸겠다. 워킹 때 살짝 실수해서 멈칫했는데 약간 장난 섞인 것 같기도 하지만 면접관님께서 감점 1점! 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감점일까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거니까 감점시켜도 당연한 거지만 헤헤 점점점 그쵸. 근데요, 자, 면접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감점이에요. 자, 이거는 편하게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자, 편하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10점 만점에 우리 수영선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우리 위에서 떨어지는 거, 위에서 쭉 떨어지는 거 한번 쫙 했을 때 10점 만점 받든지, 아니 체조 선수 생각해보세요. 체조 선수 얼마나 많은 동작을 연습하고, 여러분들 면접하기 위해서 몇 번을 걸어다니는 거 연습하셨습니까? 솔직히 디귿자 워킹 20번이라도 연습하셨습니까? 아니 10번이라도 연습하셨습니까? 사실 연습을 하셔야죠. 틀린 거는 이제 어차피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20번이라도 연습 안 했으니까 삐끗한 거는 맞아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다이빙이네.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맞아요. 저도. 다이빙 선수든지 체조 선수는 여러분 4년마다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나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 올림픽에서 그 4년에 한 번에 맞는 올림픽 제주를 위해서 매일 몇 시간씩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10점 만점에 10점 다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습도 안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바래. 응? 솔직히 안 그래요? 연습을 얼마나 해서 지금 저한테 삐끗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수백 번 연습도 안 하면서 한 번 삐끗한 건데 감점 1점에 흔들릴 필요가 없지. 이미 감점인데. 네. 여러분 10점 만점을 다 맞을 필요도 없지만 10점 만점을 받은 적도 여러분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감점 1점 감사합니다. 플러스 1점 받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러겠어. 용기 있게. 네. 그거 잠깐 떨려가지고 틀린 거 같고 어떡해 나 떨어질 것 같아. 그게 더 용기가 없다. 안 그러셨겠죠? 다음에는 감점 1점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 플러스 2점 더 받겠습니다. 용기 있게 한번 말해보세요. 거기서 감점 1점 어떻게 벌써 인상이 찡그러지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 있어요. 승무원한테 이래요. 승무원 뭐 이래? 아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근데 갑자기 저 승객이 승무원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심장 떨리는 애는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스님 어떤 일이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승객이라면 어떤 승무원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으세요? 내가 한마디 무섭게 했더니 어떻게 죄송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으세요? 호들갑 떨면 이런
주머니 있고 그쵸.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제가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고 원하시는 거 좀 빨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누가 더 믿음직스러우세요? 괜히 거기서 그 1점 때문에 나 떨어졌어 걱정 의심 어린 얼굴로 인상 찡그리고 제 표정 보세요 인생 망했다 표정 다시는 그 승무원 안 보죠. 네, 그럼요. 안 보고 싶죠. 자,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아니게 움직이면 돼요. 면접에서는 실수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수를 누구나 한다. 그런데 조금 덜 하자. 해도 당당하자. 그리고 다른 걸로 좀 만회를 할 수 있도록 그쵸. 합시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뭐 하트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막 뿅뿅뿅뿅뿅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 도움이 되고 계세요? 네, 그럼 하트. 와, 엄청 많이 올라요. 하트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면접을 뭐 잘 봐라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자신감 그리고 면접에 임하는 자세, 내 태도, 실수를 좀 저지르더라도 좀 당당하고 또 대담하게 그리고 다시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기르려면 나한테 와. 난 오늘 그런 거 잘할 수 엄청 있다. 스파르타로 이렇게 팍팍 하는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또 한 친구가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네. 가장 화났던 일, 슬펐던 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할 때 너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해 보이나요?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슬픈 얘기. 뭐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화났던 일, 최근에 화났던 일, 뭐 슬펐던 일. 그런데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기하는 사람들이 화났을 때 표정이 어떤가요? 아니 슬펐을 때 표정이 어떤가요? 이렇게 하나요? 제가 정말 슬펐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연스러움이에요. 우리가 진짜 화났을 때. 제가 정말 요즘에 최근 화났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웃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제가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살짝만 웃으면 되는데 너무 또 이제 시종일관. 시종일관도 좀 화가 났었어. 정말 화가 났거든요. 면접관님들 이해하시죠? 저 눈빛으로 정말 열받았었어요. 정말 들어보세요. 면접관님들 이런 일을 정말 수 없지 않나요? 하고 하면 저는 땡. 근데 슬펐던 것도 막 슬펐던 거 거기까지 좋아. 근데 막 눈물을 흘려. 이제 과한 거죠. 눈물까지. 흘리면서 훔치면서 자 여러분들 동감하시죠? 이런 느낌? 그건 또 과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거를 말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어떻게 제가 이걸 생각합니다 라는 나만의 그런 방식 슬픔을 이겨내는 나만의 방식 그리고 화났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나만의 방식 그게 더 중요하니까 슬펐던 거 화냈던 거를 막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면접 보면서 여러분들 화냈던 걸 얼마나 1분 동안 장장 설명하는 거 듣고 싶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났지만 어떻게 이거를 좀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 헤쳤을까. 그래서 그게 좋은 방법을 생각하면 쟤는 스스로 화가 나도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흥분을 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겠죠? 네. 답변 다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났었던 일, 제일 제가 싫어하고 안 좋다고 말하는 거 아시죠? 적어. 그걸 외워. 그리고 장장 설명해. 와, 자연스럽지도 않고 인위적이고 그걸 또 외워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해. 대표적으로 떨어지시겠습니다. 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표현하는 게 면접이지만 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뭐 하트가 계속 올라오니까 여러분 썸업도 해주시고 하트도 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살짝 웃고 얘기하다가 그냥 살짝만 그냥 아쉬웠다 할 때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인상 피시고 네네.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또 제가 종종 보는 게 뭐냐면 인상을 찡그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화가 났다거나 슬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인상을 찡그려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인상주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긴 거야 이제. 인상주름이라는 건 인상을 지을 때마다 지은 주름이야. 그러니까 인상을 쓸 때마다 지어지겠죠?
승무원 안 뽑아요. 그럼요. 자, 승무원들 예? 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인상을 찍는 뭐라고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여기가 네? 올라요. 이러죠. 자, 그래서 인상 주름은 안 보이시는 게 좋고, 화가 났을 때, 슬펐을 때 이런 거를 대답을 할 때도 자기 표정 한번 읽어보시고 꼭 거울에서 살펴보세요. 먼저 지금 아직 아시아나항공이던 에어서울 안 본 친구들은 거울 보면서 내가 혹시나 이런 얘기할 때 인상 주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죠. 답변도 우리 금방 살펴보았지만 표정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얼굴에서 인상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거는 마지막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네. 이번에는 남승무원 지원자인 것 같아요. 질문이 아까는 하나도 없었는데 네, 계속 오네요. 좀 만족하시면 다시 하트 한번 해볼까요? 하트, 써머. 네. 저 궁금하시면 에어24 카페를 많이 더 들어오세요. 네. 항공사 소식도 많으니까, 채용사 소식도 많고요. 채용 소식도. 질문 내용이 네. 승무원이 아니라 남자로 남승무원을 뽑아야 하는 이유와 남승의 역할에 답변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습니까? 라고 하네요. 승무원의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승무원의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고객을 안전하게 도착하게 도와주는 업무, 이게 승무원의 업무고요. 여자라고 남자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단 누가 조금 더 힘이 세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능률적으로 일을 남자가 더 잘한다, 여자가 못한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또 누가 더 지혜롭게 일을 하냐, 그것도 아닐 것 같고요. 누가 업무를 더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남자로서 또 해야 될 부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방을 저희가 잘 정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남승무원이 더 세고 더 키도 크죠, 사실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많이 의지를 했는데요. 함께하는 직업이지 따로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할론으로 했을 때는 저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함께하는 업무이고, 또 다른 업무로 조금 더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서로에 대한 보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네, 벌써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질문 정도로만 대답을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저 지나가면 오라이 안 와요. 이런 질문도 받았나 봐요. 질문을 받았어요. 항공사에서 네. 여성 승무원을 많이 뽑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어서울의 그 SNS 채용 때 나왔던 그 질문이랑 또 비슷한 것 선생님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또 근데 네. 했겠지. 그렇겠죠. 누가 왜 남승무원을 많이 안 뽑고 여성무원을 많이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서 올렸겠지. 그래서 너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니? 하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그 남승무원 질문해 주셨던 분이 갓지연이라고 하셨네요. 완벽한 갓지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이거 정말 라이브인 거 아시죠?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하라고 아까 하면 저희 질문한 할 수 것도. 있어요. 네. 아까 질문한 것도 다 즉시 질문한 거라서 여러분 뭐 완벽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의 그런 자세, 표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가, 요게 가장 주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죠. 우리 학생들, 저한테 배우는 정규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한테도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해서 재밌다고, 좋다고 해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친구들이 한 40명, 50명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이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제 이야기,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이야기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예시인 거지 제 대답을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질문 뭐였어요? 그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차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네. 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기내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네.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승무원이 많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내 그 비행기를 타면 그것도 한 많으면 10시간 이상을 타고 가는데, 솔직히 우리가 남자들도 뭐 훈훈한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남자가 더 많을 때와 여자가 더 많을 때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뭐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성은 조금 더 감성적이죠. 남성은 아무리 친절하고 해도 이성적입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좀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만 있어. 그럼 우리는 항상 거기 좀 긴장되어 있고 눈치도 보게 그쵸. 되고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승객들이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 편안함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락함을 네.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며칠 전이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나요? 저는 어버이날 어저께, 네. 얘기하면서 조금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어버이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네, 저는 그 사랑처럼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우리가 기대치처럼 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승객으로서의 그 기대가 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푸근하고 따뜻하고 모든 걸 내가 줘도 맡겨도 줄 것 같으니까 조금 푸근하게 안기고 싶은 사랑이고, 또 아버지는 굉장히 정직하고 엄격하지만 또 성실하신 부분, 그리고 위기에서 또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에 또한 그거에 대해서 또 맡기는 사랑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 남자라고 나뉘는 것보다는 그 여자 남자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와 네. 같은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먹는 것처럼 승객 또한 다른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여승무원을 바라보고 또 다른 마음으로 남승무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승객의 요구와 또 그거에 따른 또 선택을 회사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다 좋아요. 그런데 조금 선택을 하자면 어떨 때는 좀 푸근한 엄마 사랑이 좋을 때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미치는 것이 아닌가, 더 많은 여승무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 음. 아빠 품이 그립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엄마 품이 네, 그립다라고 말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버지 사랑을 원하시면 아버지 해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저 아버지 저희 아버지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요. 근데 엄격하시고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행기는 또 규칙을 또 따지기도 하고 또 엄격한 부분에서 네. 그렇게 또 엄격함을 또 강조를 하다 보면 승객으로서도 아까 말한 그 스트레스 받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또 염두에 주시고, 그래서 남승무원을 볼 때 너무 엄격하거나 아니면 정직한 건 좋은데 편안하지 않은 사람을 굳이 뽑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상냥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미소가 그냥 넘치는 남승무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웃는 게 이거예요. 이러면 안 뽑죠. 저는 웃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럼 오지 마 이러겠죠. 회사는 좀 네. 남승무원이라도 네, 살갑게. 우리 남자인데 막내 아들 있잖아요. 엄마 이러는 사람 엄마는 되게 좋아하시던데, 엄마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뭐랄까 좀 다정다감한 아마 그런 느낌의 남자들이라면 아마 남승무원을 하기에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어려운 것도 없나 보죠? 여러분, 기업 분석은 왜 얘기를 안 해요? 기업 분석 지금 질문한 거는 다 본인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본인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나 스트레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거 공부가 나 공부예요. 나 공부. 내가 지금 정규반에서 첫째 딸 나 공부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랑 상대가 바라보는 나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점검하는 게 사실 면접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상대가 나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안 보여. 내가 말하는 그 부분이 안 보여.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차이를 자꾸만 줄여가는 게 면접 연습이고요.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것이 진짜 면접을 대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기업 분석 여러분 하셔야 돼요. 기업 분석 아시죠? 기업 분석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아까 그분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요? 남자분요? 네, TV에서 김미경 쇼 다음으로 최지연 쇼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말 도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 재밌어. 저는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겠죠?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답을 안 하는 게 낫고요.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면 한번 물러서는 것도 여러분 용기입니다. 바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이에요. 바로 대답해야 되는 거. 욕심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용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말하는 게 정답일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8번이라도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정말로 최고의 면접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심리는 알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싶은 욕심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네. 그 사람은 최고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하던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사람은 아마 가장 완벽한, 오히려 가장 완벽한 서비스와 일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분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업 분석은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분이 페이스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개선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제 몇 분 안 남았대요, 여러분. 요것만 하고 우리 그만둘까 봐요. 네. 저는 만남가 이거 좋아요. 만담가. 나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밥을 안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6시에 끝낼 거야. 자, 기업 분석 하셔야 돼요. 그거는 기업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지금 몰라서 거예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사가 무엇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이 부정적이다라는 거가 개인적으로 드는 건 무엇이었나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좋다. 아시아나항공 서비스는 완벽해요. 아시아나항공은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부꾼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괜히 10점 만점에 10점이 없을 건데 어떻게 모든 항공사야 그 항공사 내가 가고 싶은 항공사라고 해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단점이 뭡니까? 말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찾아봐야죠. 똑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항공사 정말 이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개선할 점에 대해서 솔직히 나도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부분이겠죠? 야! 너는 왜 그래? 이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안 돼요. 아시아나항공 문제가 많습니다. 야, 가세요. 요즘 그 프로 보찜러라고 하는 프로 불편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또 이거를 물어보셨네요. 에어서울 취향지 추천에 아시아나항공이 가고 있는 곳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에어서울 추천지 네. 아시아나항공 가는 곳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다 이관했는데요. 에어서울한테. 네. 왜 거기를 추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도 에어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만 잘 생각하신다면 어디를 추천해야 되는지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설명을 더 잘해야죠. 네. 그냥 어딥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를 추천하는지 그런 분명히 이건 마케터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기획을 하는 사람이거나 마케터는 그냥 거기가 좋대요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간다더라고요. 그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한 조사. 여러분 작가들도요. 책을 쓰는 작가도 조사하지 않고 말하는 건 소설이에요. 정말로 내가 생각한 것을 맞는지도 확인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작가인데 여러분들이 항공사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 항공사가 어디를 가면 좋을지 아니면 이 항공사의 단점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안 한 거고 전혀 죄송해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책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들 잘 모르셔서
여전히 모르셔서 이게 제가 쓴 책이거든요. 항공사 기업 분석의 정석, 최지연으로 제 이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8개 항공사 다 적어놨어요. 기업 분석.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었어요. 8개 항공사. 그리고 기출문제도 1000개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그 항공사가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주요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취향지가 어딘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곳이 어딘데 여기가 만약 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실 그 간단하게 적은 거 아니에요. 거의 3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적었고 또 6개월 또 교정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금이라도 아시아나항공 가시던지 에어서울이라면 2개는 바로 쉽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조금 공부하시는 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인스타가요 60분 안에 저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0분 안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만 헤어질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 카페 에어24 검색하시면 됩니다. 면접의 여왕 그쪽에다가 상담 뭐 이쪽에다가 게시판 그리거나 뭐 궁금증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매주 항상, 수요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면담이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약속을 안 지켜서 제가 10,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20분 딱 철저하게 지키면서 상담은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같이 계시니까 또 뵙도록 하고요. 다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면접 잘 보시길 바래요. 화이팅! 안녕! Again! 안녕! 나 끄는 거 모르는데. 종료.